안녕하세요. Visa in Korea 장인.com 행사사무소의 장만희 행사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지요? 네. 날씨가 오늘부터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주말에는 비도 오고 날씨도 상당히 차워서 차가워서 밖에 나갈 때 정말 외투를 두껍게 입고 갔던 경험이 있는데, 오늘은 좀 따뜻한 느낌이 드는 하루라서 좀 좋을 것 같고요. 완연한 봄 날씨인 것 같습니다. 하늘도 상당히 맑고요. 그래서 이런 날씨가 좀 계속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은 영주 자격 관련해서 소득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 분들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좀 말씀드리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영주권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소득 증명입니다. 소득이 실제로 거의 다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득을 준비를 할 때 유의해야 되는 사항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들 최근에 문의 왔던 사항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 꼭 이민 정책을 가장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비자 인 코리아 장인닷컴 행사 사무소의 장만희 행사인데요. 자, 이제 가장 첫 번째로는 부부 소득에 대한 합산의 범위가 어디가 될까?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신청하는 게 F5-1 일반 영주 자격입니다. 일반 영주 자격. 그리고 이제 F5 10은 국내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청하는 경우, 그리고 F5 15는 국내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영주 자격, 그리고 F5 16은 F7으로 3년 있다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F5 10과 F5 15이 있고 F5 1과 F5 16이 있어요. F5 1과 F5 16은 GNI의 소득이 2배 돼야 되기 때문에 거의 1억이 됩니다. 1억. 그리고 F5 10과 F5 15는 이제 GNI 1배 정도 소득이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F5 10만 유일하게 부부 소득 합산이 안 됩니다. 그리고 F5 1, 그다음에 F5 15, 16은 다 가능한데 중요한 건 주체류자가의 소득이 GNI의 기준으로 했을 때 GNI의 한 배 또는 50%가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GNI 한 배는 F5 1하고 F5 16 신청을 할 때 주체류자, 메인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GNI 한 배 소득은 갖추고 부부 합산 소득으로 GNI 이건 두 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50%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자, 부부 합산을 하잖아요. 부부 합산이 되기 때문에 부부 합산에서 메인으로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최소 50%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F5 1과 F5 16은 메인 체류자가 GNI 한 배고, 자, GNI 50%만 필요하다 메인 비자를 이제 신청을 할 때, 이제 예를 들자면 F5 15 국내 박사학위자의 아내가 또 F2 71이나 또는 아내가 예를 들면 E71 비자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메인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일을 하다가 F5 15 비자를 신청할 때, 15 비자 신청을 할 때 GNI 한 배 소득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때 아내가 배우자가 일을 하고 있는 경우라도 메인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GNI 한 배의 50%인 뭐 다 이상을 벌겠죠. 하여튼 5천만 원이니까 GNI가 2,500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로소득의 범위라는 게 있어요. 이 근로소득의 범위는 근로소득만 해당됩니다. 근로소득. 자, 어떤 근로소득이냐면, 자, F5 10과 F5 15, 15는
국내에서 석사 또는 박사잖아요. 이 분들은 반드시 근로소득만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으로 100%가 돼야 된다. 100%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으로 100%가 되려면은 여러 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근로소득만 인정이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F550는 부부 합산이 가능하지만 F510은 부부 합산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F510 국내 석사는 이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메인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는 이 비자를 신청하면 안 되고,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는 F5-1이나 F5-16, F7이면 이렇게밖에 신청이 안 되고요. 사업이 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근로소득만으로 F510, F515로 해야 됩니다. 최근에 저한테 연락을 주신 분은 자, E7-1에서 F7 비자로 변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F5 16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F5-16은 사업소득도 가능하고 플러스 근로소득도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F5-16이 아니고 F5-10이나 F5-15를 하게 되면은 사업소득 인정이 안 되고 근로소득만 인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근로소득은 그다음에 어떤 근로자는 이랬습니다. 회사한테 얘기해요. 원래는 2024년도에 내가 4,500만 원 정도 되는데 회사한테 얘기해서 2025년도에 1억 2천을 만들겠다.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제출하고 있는 소득금액 증명원을 출입국에서 다 확인하기 때문에 이렇게 페이크로 소득을 만들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비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절대 소득에 관련돼서는 페이크로 관련된 소득은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범위입니다. 자, 사업소득은 3.3%를 떼는 소득도 우리가 프리랜서라고 얘기하는 사업소득이고, 또는 사업자를 이제 개인으로 설립을 할 수가 있고 법인으로 설립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법인은 소득이 매달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5월 달에 소득금액 증명원이 나오는 장점이 있어요. 개인 소득은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하고 7월 달에 이제 종합소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한 경우에는 나 또는 3.3% 세금 떼는 사람들은 다 7월 달에 종합소득을 받게 되고, 종합소득이라도 근로소득은 100%가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소득은 많이 빠져요. 제가 일반적으로 5천만 원의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솔직히 이분이 1,500에서 2천 정도밖에 소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많은 부분이 공제가 되는 부분이 많아요. 카드값이라든가 이렇게 사업으로 보거든요. 프리랜서도. 그다음에 사업자 같은 경우는, 개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이 빠집니다. 다만 법인의 대표인 경우에는 월급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는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고 5월 달에 소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아니지만 근로소득으로 법인의 대표는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의 대표는 여기 근로소득으로 되어 있는 건데, 중요한 건 F510과 F515에 만약에 본인이 법인을 설립을 했다, 코퍼레이트 설립을 하고 대표라고 하는 경우에, 이 경우라도 요거는 근로자가 인정이 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는 근로소득으로 소득을 신고는 하지만 F510과 F515을 신청할 수 있는 풀타임 근로자는 아닙니다. 법인의 대표는. 이 부분들 명확하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F5의 소득 증명 시에 유의해야 되는 상황, 이 소득의 범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여러분들 제 강의 들으시면 항상 명료하잖아요.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 사업하거나 아니면 근로를 하는 경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는 12,300명이고 올해 2만 명이 될 수 있게끔 큰 힘을 좀 주십시오. 뭐 곧 12,400명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좋아하시고 계신데 그렇게 좋아해 주시면
저는 너무나 감사하면서 더 좋은 양질의 강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주권에 관련돼서 준비하고자 싶으신 분들은 010-6383-3078 장만직 행정사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F5 영주 자격의 소득 증명 시에 유의해야 될 사항 관련해서 3가지 소득 범위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비상코리아 장인.com 행사사무소의 장만직 행정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